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시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소년 대회 순위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대회에서 우승팀과 준우승팀 등 순위를 가리지 않고 페어플레이상, 공격상, 도움상 등 개인 기록에 맞춘 시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토너먼트 방식을 없애고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동일한 경기수를 소화하는 리그 방식으로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너먼트 방식에서는 특정 선수 중심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웠다면서 리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많아지고 즐기는 축구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훈련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보급해 선수들의 기본기를 다지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초등학교 대회 운영을 참고해 중학교 대회까지 리그제를 확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는 2019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에 대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 전국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승리 지상주의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확대 개편해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하고 기존의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초등학교 대회 순위를 가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예측됩니다.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등학교 대회는 개최가 불가하게 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대회 순위를 없앰으로 인해 변화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규정이 변경되고 대회가 폐지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먼저 규정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 초중고 리그, 권역 리그 득점상을 폐지하고 대신 우수 선수상을 신설했으며 권역 리그 승자 결정 방식도 2014년 승점에서 골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 페어플레이 점수, 추첨수 내서 2015년 승점, 승자승, 페어플레이 점수, 추첨순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한 주된 이유는 과도한 득점 경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클럽팀과 학교팀 간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경기를 하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의 점수차가 난 적이 많았고 그에 따라 2013년에는 30대 0, 2014년에는 41대 0, 2015년에는 48대 1이라는 엄청난 점수 차이의 경기 결과도 있었습니다. 권역 리그 승자 결정 방식이 승점 이후 골 득실 차였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규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KFA 통합경기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초중고 리그의 경우 개인 득점 순위 및 도움 순위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볼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고 순위권에 들기 위해 과다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큰 점수차로 패배한 팀의 어린 선수들은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정이 변경된 후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교체 선수로 많이 출전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회가 폐지된 경우를 살펴보면 초중고 주말리그 왕중왕전 초등부, 중등부 대회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2019년에 꿈자란 페스티벌로 대체하여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부 왕중왕전 성적은 대학 진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있지만 초중등부의 경우 왕중왕전 성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 싸움에 따라 과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계대회 이후 상급 학교 진학 확정 등으로 인해 저하된 훈련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왕중왕전과 비슷한 대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경기 결과에 따른 시상을 진행하지 않는 페스티벌 형식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꿈자람 페스티벌의 경우 1주차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2주차에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나눠 각 팀당 총 6경기를 치렀습니다. 기존 왕중왕전에서는 결승 진출을 해야 6경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모든 팀들이 6경기를 할 수 있고 실력이 비슷한 팀들끼리 많은 경기를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승패가 우선시 되지 않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서 과격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고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 보니 졌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꿈자람 페스티벌에서도 이기는 것에 집착하는 팀과 선수, 학부모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팀의 성적보다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는 팀들이 많아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제56회 축의 고등연맹전에서 우승을 했던 골클럽 언더 18세 홍성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골클럽 언더 18세의 정체성은 성적보다 육성이다. 성적보다는 육성이나 교육, 경기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유소년 팀의 본분에 맞게 앞으로도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춰 팀을 이끌어갈 생각이다. 선수 각자가 가진 재능을 끌어내 발전시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을 가진 선수가 골클럽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우승보다 더 영광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지도자의 철학에 맞게 운영하는 클럽 팀들이 많이 생기면서 팀 성적보다는 선수 개인의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도하는 팀이 많아지고 팀 성적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순위가 없어진다면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경쟁하는 환경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전환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져 많은 학생들이 축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어 폭력, 금전 및 입시 비리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축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 및 학부모 등이 많은데 성적 압박이 낮아 즐기면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그만두었을 때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유소년 축구 환경은 순위에 따라 진학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성적이 좋은 소수의 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반면 창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그 외의 팀은 선수를 모집하기 어려워 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가 뛰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팀에 어렵게 들어가서 실제 경기는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만 진학하게 되면 결국 최종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목표는 결국 프로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지 초중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프로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외의 선수들이 예전 선수들처럼 성적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축구는 다시 태어나면 안 해야지 또는 내 자식은 축구를 안 시켜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좀 더 즐기는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 후 생활 축구 활동도 하고 축구 경기 관람도 하러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문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순위가 없는 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성적이 아닌 개인 지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단 해보자라며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8번째 영상으로 유소년 대회 순위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